유시민 작가의 예언이 몇 개나 적중할지 대박입니다. 관련해 형 검찰개혁의 모든 문제점을 단번에 이해할 수 있는 최근 쇼츠에서 역주행하는 분석들 전부 보고드립니다. 이제 국회에서 그 정부 입법 예고와 무관하게, 예고안과 무관하게 입법권은 국회에 있는 거니까요. 예. 여당이 중심이 되어서 다른 진보적인 야당들하고 힘을 합쳐서 국회의 안으로 하는 수밖에 없다. 정부는 전 왜 그렇게 된지는 모르겠는데요. 그 경위는 총회실 산하 TF에서 낸 것은 검찰 개혁을 안 하는 안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예. 그렇게 됐고 앞으로 국회에서 여당과 진보 야당들이 어떻게 하는지를 지금 지켜보고 있는 중입니다. 제가 이제 다른 데서도 그 얘기 잠깐 했는데 그 법무장관이 이재명 정부의 검찰은 다릅니다. 저는 이제 망언이었다고 얘기를 했고요, 이미. 지금도 망언이라고 생각하고요. 검찰개혁은 어느 정권도 다른 검찰을 만들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검찰개혁이에요. 만약 정성호 장관이 진짜 이 검찰을 우리 칼로 써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지 않다면 그런 말을 할 리 없다고 생각하고요. 만약 마음속에 이 칼을 잘 벼려가지고 정적들을 숙청하는데 우리가 써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순간 그것은 민심에 대한 배신이고요. 역사에 대한 배신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그 점에 대해서 저는 이재명 대통령과 김인석 총리와 정성호 장관과 정청래 대표와 이런 분들이 처음에 이 논의가 어디서 왜 출발했는지부터 30년 전으로 돌아가서 다시 원칙으로 돌아가서 생각해 봐야 된다. 이렇게 저는 고언을 드리는 바입니다. 당에서 수기하고 정부는 그 의견을 수렴해라. 이게 지금까지 공식적으로 나온 대통령의 견해예요. 저는 이제 이 방침에 따라서 국회가 자기의 권한인 입법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해야 된다고 봐요. 정부의 눈치를 볼 게 아니라요. 제가 이제 총론적으로 지금 민주당 안에서 왜 과반을 획득하지 못했느냐 이렇게 말할 것이 아니고 우리의 질문은 어째서 손바닥에 왕자를 쓰고 나온 사람 대통령보다의 권력보다 더 작은 권력을 가지고 있을 때 그 권한을 무제한으로 휘두르면서 인간 사냥을 했던 인물을 어째서 우리 국민은 사회정의를 실현할 적임자로 보고 대통령으로 뽑아줬느냐. 이 질문에 대답하는 것이 우리 민주주의의 최소한을 앞으로도 지켜나가기 위해서 꼭 해야 될 일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저는 그 답을 나름 갖고 있지만 아직은 굳이 말하지 않겠습니다. 아까 일부 토론에서 선거제도 얘기도 많이 나왔잖아요. 근데 이제 저는 이재명 대통령 정부에서 이거 안 했으면 좋겠어요. 이런 얘기. 그러니까 사실 저는 지금 정부는 그 논의는 정치권이나 이런 시민사회나 이런 데서 하고요. 대통령과 정부는 지금 국민들이 원하는 일에 집중해서 해줬으면 좋겠어요. 지지율 관련해서 보면 옳은 얘기, 좋은 얘기, 막 먼 시야를 가지고 볼 때 우리 대한민국에 필요한 거 이런 거 중요해요. 대통령 되고 나면 막 역사와 대화하고 막 이렇게 되거든요. 그럼 안 돼요. 그러면 망해요. 그거 역사와 대화 제일 많이 하고 제일 멀리 보고 했던 분이 노무현 대통령이에요. 제가 겪은 바로는 노무현 대통령이 지지율이 형편없었고요. 집권 내내 엄청 욕자하시다가 후임자 구박받아서 돌아가셨습니다. 지금은 국민들한테 물어보면 그래서 제일 잘한 대통령을 얘기를 해요. 저는 그런 대통령을 다시 보고 싶지 않아요. 개인적인 소망인데. 현직에 계실 때 국민에게 사랑받고 이해받고 지지받고 의기양양하게 퇴직하고 나서 행복한 노후를 보내는 그런 대통령을 저는 보고 싶어요. 그래서 길게 보는 거는 시민사회와 지식인들이 하고요. 대통령은 임기 5년 안에 성과 낼 수 있는 거, 국민들이 진짜 원하는 거 그런 거에 집중해서 하고요. 그리고 긴 시야에서는 여러 논의에서 저도 독일식 선거제 들어갔으면 좋겠다. 그런 소망이 있으면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네, 공감합니다. 지금부터 중요한 부분을 보고드립니다. 먼저 검찰개혁 관련 이 난장판을 보며 답답해진 시민들은 이렇게 묻습니다. 도대체 대통령은 왜 가만히 있는가? 한마디 딱 부러지게 정리를 해주면 될 텐데 왜 침묵하는가? 야당의 대표, 즉 도전자 시절의 리더십과 한 국가의 최고 권력자인 대통령의 리더십은 그 본질부터가 완전히 다릅니다. 대통령 취임식에서 통합의 대통령이 되겠다고 선언하는 것은 단순한 수사가 아닙니다. 일종의 재래의식입니다. 나는 이제부터 정당 정치의 그 진흙탕 싸움, 내 편, 네 편 가르는 좁은 정치에 직접 손을 담그지 않겠다는 스스로를 향한 결박이죠. 만약 지금 대통령이 전당대회나 당내 현안에 대해 이쪽이 맞다, 저쪽이 틀렸다고 명확하게 교통정리를 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그 순간 대통령은 국정의 최고 책임자가 아니라 여당의 뒤에서 상황 노릇을 하며 섭정을 하는 개파 보스로 전락해버립니다.
그것은 대통령 스스로 권위와 명분을 깎아먹는 가장 하책 중에 하책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인간적이고 뼈아픈 딜레마가 있습니다. 지금 여당과 정부 안에서 으르렁거리는 저 사람들, 그냥 어쩌다 모인 사람들이 아닙니다. 대통령이 여기까지 올라오기 위해 겪었던 그 춥고 외롭고 문자 그대로 죽을 뻔했던 야당 시절의 혹독한 겨울을 등통을 맞대고 함께 버텨온 전우이자 동지들입니다. 그 어렵게 확보한 우군들이 지금 서로 중책을 맡겠다고 싸우고 있습니다. 여기서 대통령이 어느 한쪽의 손을 들어준다는 것은 다른 한쪽의 동지를 향해 숙청의 칼을 빼든다는 뜻입니다. 정치가 아무리 비정하다 한들 자신을 지켜준 동지들을 취사 선택해 잘라내는 일은 대통령에게 가장 고통스럽고 심각한 번뇌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함부로 입을 뗄 수가 없는 겁니다. 저는 검찰개혁 역시 지금 검찰이 원하는 대로 흘러가는 이 모습들이 뭔가 약점이 잡힌 것은 아닌가, 또는 검찰을 잘 드는 칼로 써야지 라는 아주 바보 같은 생각을 하는 세력이 있다고 확신합니다. 그리고 그 세력이 차기를 노리는 세력이라 확신합니다. 그렇다면 이 위태로운 권력 투쟁의 끝은 어떻게 될까요?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대통령이 침묵의 게임을 이어가는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이 판의 끝을 이미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정치에는 아주 유명한 명언이 있습니다. 정치는 생물이다. 맞습니다. 끊임없이 꿈틀거리고 진화하고 주권자의 수준에 맞춰 시대 정신을 호흡해야 살아남는 것이 정치입니다. 여러분, 자연계의 법칙은 냉혹합니다. 환경이 변했는데도 원시적인 생존 방식을 바꾸지 못하는 생물은 결국 멸종에 이릅니다. 지금 저 여당 안에서 얄팍한 주판알을 튕기는 자들, 아직 숨은 붙어 있어서 멸종은 안 당했지만 그들이 다음 스텝에 무슨 짓을 할지 우리 눈에는 너무나 훤하게 보이고 예측이 됩니다. 그런 부분에서 정치판에 서식하는 이 뻔하고 게으른 원시 생물들을 멸종시킬 수 있는 유일한 자연재해는 바로 주권자의 각성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이 대통령에 대한 응원과 지지를 더 부탁드립니다. 물론 최근 상황에 화가 나고 격노하신 마음 다 알고 있습니다. 물론 비판을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은 목소리를 내야 할 시기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을 지키는 진짜 방법은 맹목적인 찬양이 아니라 그가 본연의 임무인 부조리한 체제혁명을 완수하도록 더 응원하고 채찍질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십수년간 검찰의 칼날에 쓰러져간 수많은 동지들에게 우리가 갚아야 할 최소한의 부채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감하셨다면 소중한 언알바 후원 부탁드립니다. 댓글에 고정된 내용을 통해 많은 사랑 부탁드리며 언알바는 오늘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